안녕하세요, 박철기입니다. 사중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요즘 이 사중고 영상이 이제 2편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막 폭발적이다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게 소소하게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게시글에 보시면 고민을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아래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 취업이나 이직, 면접, 자소서, 이력서 등등등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 당연히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공채 시즌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쵸. 이 공채 대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다고요? 그럼요. 이제 저희 자플랜이 계속 이제 공채 시즌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뭐 자소서 쓰는 방법, 그리고 뭐 면접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끝나면 뭐 알짜, 중견, 중소기업들 좀 소개해드리는 이제 이런 영상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전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유튜브용이 또 따로 있고 좀 진지하게 좀 공부해야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그런 영상들은 저희 자플래닛 사이트에 별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랑 자플랜이 번갈아서 보시면서 취업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중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사중고 세 번째 사연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상반기에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광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에 자소서를 쓰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회사들은 왜 도대체 고생한 사람만 찾는 걸까요? 살면서 겪은 고난, 역경, 어려움을 쓰라고 하는데 자소서 질문에 보고 있자면 참 이게 고생한 경험이 없으면 취업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들은 왜 고생한 사람만 뽑는 건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취준생분들이라면 자소서 써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네요. 그렇죠.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고마운 일인데 평탄하게 살아오셨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취업 스터디 같은 거 이제 좀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은 그 스터디원 중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고민을 도대체 뭘 써야 될까 막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치킨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막 조류독감이 터지면서 이제 치킨이 거의 망해가는 수준에 웃으면 안 되는데. 갔었다가 이제 그때 뭐 본인이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막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저런 게 있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 부러운 일은 아니고 좀 그쵸. 같이 좀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하는 고생했구나 이렇게 다독여줘야 하는 그런 일인데 취업을 이제 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부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나도 지금 취업 준비하는 지금이 제일 나에겐 고난이다 막 이렇게 쓸까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도 좀 했었죠. 사실 이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취업을 할 때만 되면 이게 고난과 역경을 물어보니까 그렇죠. 괜히 인생에 굴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고생을 했어야 될 것 같게 맞아요.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뭐 이렇게 빨리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데 그렇죠. 이렇게 회사에서 자꾸 이제 고난과 역경, 그러니까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네.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네.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으신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입사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좀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 방금 해주신 그 멘트는 어떻게 보면 좀 인사팀의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너네도 고생 안 했는데 왜 우리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네.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왜 회사들은 고생한 사람만 뽑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여기에 먼저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회사를 이제 좀 운영하는 과정, 회사가 굴러가는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평탄하게만 굴러가진 않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뭔가 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극복해야 되느냐. 사실은 일하는 직원들이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뭐 사장님과 뭐 경영진에게 있지만 이 실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니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던지는 겁니다. 우리 조금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람들마다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회피하기도 하고요. 아, 몰라, 나는 그냥 모르고 갈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이 문제가 내한테, 내 주변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걸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스트럭을 하면서 막 부딪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모든 걸 자기가 떠안습니다. 네. 모든 걸 떠안고 내가 다 해결해야겠다 이런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덤비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찌됐든 나는 내 어려움을 겉으로 티내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스타일이 다른데, 이런 것처럼 회사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좀 이거를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뭐 차근차근 해결하는 걸 좀 선호한다면, 어떤 회사들은 야, 김 대리, 박 과장 빨리 해결해. 그래서 막 그 약간 히어로처럼 막 이렇게 좀 나서서 해결하는 걸 좀 선호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스타일이 회사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지원자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막 빠르게 일단은 문제를 잠재우는 게 우선시 되는 그런 조직인데, 지원자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몰두하고 네. 뭔가 부장님, 이거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빨리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서로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맞는 그런 스타일을 좀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는데 좀 중점을 맞춘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소서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많은 취준생 분들이, 저도 그랬던 것처럼 멘붕에 빠지는 이유는 네. 합격 자소서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합격 자소서가 이제 샘플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 사연들이 거의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막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망했거나 뭐 갑자기 뭐 질병을 얻었거나 뭐 친구가 뭐 어떻게 비명 행사를 했거나 막 이런 식으로 영화나 막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아주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실제로 정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겪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 자소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이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질문의 그런 본질을 잘 파고들면은 이제 어려움이나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는 이제 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었을 법한 사건들이 주변에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20대에서 이게 얘기야. 그렇죠. 이게 20대에서 아니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길래 이런 거를 잘 좀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거에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쵸.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탁 막혀하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뭘 쓰지? 그쵸, 그쵸. 여기에 이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고난, 뭐 역경이라고 하면은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고 막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진상 손님이 계속 찾아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혹은 뭐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리라이더가 있어.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지, 혹은 뭐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전공 선택 혹은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언급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준생 분들이라면 많이들 겪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뭐. 네, 그런 일상 속의 어떤 소재들을 좀 찾아서 그런 거를 좀 풀어내서 쓰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구체적이란 게 아주 좀 이게 진짜 구체적이지. 구체적이기 좀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라는 건가요? 그렇죠. 구체적이라는 말이 가장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때 좀 스테어 원칙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어는 5개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ituation,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그리고 태스크, 그러니까 과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내가 좀 책임을 졌어야 되는 일들 혹은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인텐션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렇게 행동하기로 한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R은 리절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 의도는 무엇이었고, 결과는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대부분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쓰다 보면 막연하게 내가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길렀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회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나는 동아리 회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야 했고, 그 동아리 회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고, 왜 그것을 했으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동아리 회장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발생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한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회장을 했지만 회장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해결을 해 나갔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동아리 뭐 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안 모였다. 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 그 가운데서 나는 회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라고 떠올리는 몇몇 그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질문 중에 보면은 실패했던 경험을 써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로 실패했던 경험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회사에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채용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공했던 경험을 쓰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실패했던 경험을 쓰는 것보다 이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쓴다.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일단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내가 이만큼의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자소서를 읽어보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사회 경험도 더 많고 인생을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사신 분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 자소서를 뭐 임원급이 읽어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여기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았을 텐데, 얘는 왜 이걸 안 했지? 라는 이런 이제 반문들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성공 경험을 쓰는 게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소서에 나오는 단골 질문이죠. 그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걸 보시면 확실히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공채 시즌이니까 좀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했던 그런 과정을 좀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회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100에 70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 좀 닥쳐서 막 쓰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이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게시글 보시면 링크 하나 있는데요.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이직, 해시태그 취업, 경력개발, 커리어, 직업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고민이 될 때 써라! 이직에 대한 2중고, 3중고, 4중고 모두 자플래닛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민될 때 주저 말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짜잔! 여러분 앞 얘기 궁금하시죠? 자플래닛 강좌에 오시면 취업과 관련한 정보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